안녕하십니까? 배담원TV의 시사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부패는 부패를 양산한다, 인사가 만사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열거하는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살펴보세요. 열거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수천만 원대 도자기 밀수 후 인터넷 불법 판매. 특별 분양 받은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2억 2천만 원 시세 차익. 후보 배우자 대형마트 절도 후 벌금 20만 원 선고. 후보 차남 창업한 회사를 근로자 자격으로 실업급여 부정수령 의혹. 주택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2차례 위장 전입. 해외 세미나 출장 시 두 딸과 함께 동행 후 공금 사용.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 체납된 종합소득세 245만여 원 후보 지명 전원 납부. 두 딸 이중 국적 중 하나의 국적 선택 없이 의료비 혜택. 국무총리 후보자 지방세 32차례 상습 체납. 국무총리 후보자 아파트 실거래가 위반 등 의혹. 이는 일반 잡범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 지명을 받은 사람 또는 가족들의 이력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창피한 수준이다. 그런데 부적격 사유는 추가로 더 나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지명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 열렸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장관은커녕 공직자 자격도 의문인 부적격자들이다. 어떻게 이런 부적격자들만 골라서 찾아냈나 싶을 정도다. 4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해양수산부 박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6일과 7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내정되어 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투기와 위장전입, 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문 후보자는 7억 원대 시세차익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7대 원칙에 포함되진 않지만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들은 사려 깊지 못했다, 송구하다 등의 사과를 연발했다. 이번 후보자들의 면면은 어느 때보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해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고 임명이 강행된다면 향후 부처에서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설 것인지 걱정스럽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하나 마나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고 이번처럼 자질이 의심스러운 후보자들이 대거 청문회에 등장하면서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자의 흠결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많지만 문 대통령은 정도가 가장 심하다. 국무위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이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인데 이번 정부는 기존 29명에 추가 5명이 기다리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례로 전락하면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후보자 감싸기에, 야당은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7일 국민일보 나동철 논설위원은 신문기구에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적격자들에게 일정 정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취지와 장점을 살리고 단점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안원설 의원은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은 공개 검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도덕성 검증이 위축되는 방식은 곤란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청와대는 더 엄격한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안원설 의원은 인물난을 호소하지만 내 사람 내 편만 보지 말고 중도층 전문가로까지 인재풀을 넓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검증에서 파악하지 못한 결정적 흠결이 추후 드러나면 지명 철회도 열어둬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원칙에 연루된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하겠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후보자들은 결정적 흠결이 사전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온다. 이번만큼은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 등용되는 인물이 지도자의 격을 결정한다. 자격이 부족한 인사를 등용한다면
이는 피리 지도자의 자격을 의심해본다.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바로 지명 철회를 열어둬야 한다. 인사가 만사이다. 역량 있는 인사가 등용되면 그 조직은 발전한다. 그 반사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패는 부패를 양산한다. 부패한 장관이 등용되면 부패를 용인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은 더욱더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제2의 조국을 연상하고 있다. 손을 빨리 써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은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문을 열고 찾아보면 인재는 많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배담원TV의 시사포커스였습니다.